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와 군산대는 새만금 특화단지 지정 1년이 지난 가운데 컨퍼런스를 열고 2차전지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10년 뒤에는 100개 기업이 유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있는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이상 캠퍼스도 변화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 캠퍼스는 교육 분야를 확장하고 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대학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국가산단이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27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고 10년 뒤에는 100곳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군산시와 국립군산대는 오늘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2차전지 산업 육성 컨퍼런스를 열고 새만금의 2차전지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8.1제곱킬로미터. 현재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기업은 27곳으로 10년 뒤에는 100곳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북도는 10년 뒤 2차전지로 만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누적 매출만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데는 지난해 새만금이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따른 겁니다. 2회째 열린 새만금 2차전지 산업육성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2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2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기업들이 와서 활동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생각합니다. 오늘 산학연 이렇게 다 모여주셨습니다. 우리 군산 새만금의 2차전지 산업이 경쟁력 있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28년에 맞춰 인력 양성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군산대가 에너지산업 중심대학에 선정되면서 2년 동안 180억 원을 지원받아 혁신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산대는 2차전지의 핵심이 전기차라며 강서특구에 강점을 내세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늘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대학교가 2차전지 우수 인력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2차전지 글로벌 핵심 기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북과 충북에 비해 후발주자인 전북의 입장에서는 2차전지 완성품인 셀을 만드는 대기업 유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정된 공급망과 기술 확보, 경쟁력 강화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초격차 기술과 인재 양성,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산업용지가 앞으로 6년 후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상 실질적인 산업용지는 19제곱킬로미터로 국토연구원이 추산한 예상 총 수요 면적인 44제곱킬로미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만금 산업용지는 연평균 1.8제곱킬로미터씩 소진돼 오는 2030년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비흥항 저반시설이 확장됩니다. 군산해수청은 비흥항 저반시설 확장을 위해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에 만들어진 비흥항은 항구를 이용하는 어선이 늘어난 데다 낚시 어선까지 이용하면서 방파제 배면이나 호안 등까지 선박 계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골목 상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골목형 상가 지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오늘 상권소통협의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의 경우는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으면 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군산시회가 시립예술단 조례를 대폭 손질합니다. 군산시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시립예술단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단원의 휴게 시간을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또 상임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이나 유료 입장료를 받는 공연, 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등에 출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시립예술단 노조 측은 입법 예고기간 등이 빠진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 통합관제센터가 AI 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사고와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군산시 통합관제센터는 오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CCTV AI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CCTV AI 시스템은 지능형 선별 관제와 CCTV 저장 영상 고속 검색, 안심 귀가 앱 등입니다. 센터는 AI 기반 CCTV 영상 시스템 구축으로 유관 관제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며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공모에 익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기계, 푸드테크 등 2개 분야에 선정돼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은 트랙터 제조 공정에 AI 기반 로봇 기술을 결합하고 농기계 양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편 AI 자율제조는 로봇과 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도입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증빈 해외 송금인 역외탈세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해외 이전 거래를 통한 해외 송금 규모는 22조 2,5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빈번해도 국세청의 단속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실제 국내 거주자가 해외 이주를 명목으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자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40년 넘게 익산에서 기능 인력을 배출해온 폴리텍 대학 익산 캠퍼스도 변화의 바람을 맞았는데요. 백보현 학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분야를 확장하고 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대학 체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올해로 45년 된 한국 폴리텍 대학 익산 캠퍼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대학입니다. 자동차 융합과 자동화 시스템, 전기 제어, 주얼리 가죽공예 등 뿌리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학과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배출된 기술 인력은 재직자 포함 1,300여 명, 취업률은 88%로 호남권 대학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도 학령 인구 감소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학 체질 개선은 필수적인 상황. 우선 익산 캠퍼스는 교육 분야 확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뿌리 산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 넓히기로 하고 학위 과정으로 개설한 나노 측정과 자동차 융합기계에 이어 인공지능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함해 생애 주기에 맞춘 교육 과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갈라질 텐데 이제 신중년, 장년층들이 늘어가는 이 시점에 이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 시설 확충도 이뤄집니다.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재학생 편의성을 향상시킬 기숙사와 복지관을 오는 2026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 모집은 익산과 군산, 전주 등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도내 기업과의 산학 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외지 학생 유입과 취업 연계,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쨌든 커다란 문제에 지금 닥쳐 있죠. 저희는 기업체, 학교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갔던 많은 동문들 일과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익산시도 살리고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대학처럼 커가야 된다. 직업교육 중심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 교육 분야를 확장하고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추진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 시민 10명 가운데 4명이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야간과 휴일에는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8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군산 시민 443명 가운데 40.2%, 178명이 평상시에는 30km 유지, 야간 휴일에는 50km로 높여달라고 답변했습니다. 야간과 주말에 상관없이 현행 30km 유지 의견은 34.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군산의 범죄 안전성 지수는 5점 만점에 3.65점입니다. 4대 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이로운 익산 여행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익산시가 다이로운 익산 여행에 참가한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96.8%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만족도가 높으면서 올해 전체 참가자 가운데 51.9%는 지인의 소개로 여행 상품을 알게 됐고 미국인 50여 명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다이로운 익산 여행은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고 신청자가 몰려 예약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군산 횡경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60대 선장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5분쯤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이를 수습했습니다. 지문 감식 대조 등 신원 확인 결과 지난 22일 실종된 60대 선장 A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해경은 경비함정 12척과 민간 선박 17척,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전국 금속노조가 오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최근 발생한 40대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원청과 현장 관리자의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문제가 있었다면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노동부는 원청인 연구장비업체와 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타타대우는 원청과 무관하다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타타대우 상용차 군산공장 연구동에 차량 주행 성능 검사 설비를 설치하던 중 하청업체 40대 노동자가 30톤 무게의 롤러에 깔려 숨졌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시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공 쓰레기통 설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익산 시민 35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73%가 공공 쓰레기통 설치를 찬성했습니다. 또 설치 장소로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이어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과 시내버스 정류장 순이었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2달간 도민 2,9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익산은 5점 만점에 3.56점에 그쳐 남원, 완주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지역은 고창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군산은 3.65점이었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CCTV 등의 확대 설치를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원예농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13번째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은 도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전주 원예농협에 소속된
완주 지역 원예 농가가 전주시의 각종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주 완주 상생협력 사업은 모두 5개 분야에 걸쳐 28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풍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는 월 평균 4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는 각각 560건과 550건으로 더 많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71건 가운데 35%가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내장산 등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섰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와 완주 군민들이 암 발병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완주 고산면 삼덕석산의 연장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토속 채취 허가 연장 취소 소송에서 주민 건강권과 일방적인 협약 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근 안남마을에서는 주민 109명 중 17명이 암에 걸리고 7명이 숨졌다며 환경 오염도 조사와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도내 근로자 평균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도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근로자 평균 소득은 3,660만 원으로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 하위 3번째였습니다. 특히 이 같은 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인 4,214만 원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도내 수능 시험실 배치 수능생은 한 개 시험실당 28명 이하로 배치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시험실 배치 인원을 이같이 결정하고 시험장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서는 모두 66개 시험장이 운영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모두 폐지됩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가정해 동원태세를 점검하는 충무훈련이 이달 말까지 실시됩니다. 도내 14개 시군과 군부대, 경찰 등 40여 개 기관이 올해 충무훈련에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드론 테러 대비와 비축물자 보관 상황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됩니다. 익산의 복지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는 박람회가 다음 달 2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42개의 체험 홍보 부스가 설치돼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복지 유공자 16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복지 활동도 소개됩니다. 한편 방문객 볼거리를 위해 11개 팀이 선보이는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안전한 전통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소방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주관으로 열린 전통시장 화재안전경진대회에서 수산물종합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는 상인회와 점포주 중심으로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화재 발생의 경우 초기 대응 훈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40개 시장이 참가했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 지역 발전 방향과 공단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전북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김현수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익산 역세권을 산단과 연구소, 도심 융합특구 모델을 통합한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하이현 전북연구원 연구비원은 첨단 바이오 산업 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익산 발전 방향을 내세웠습니다. 신보균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ESG 경영 등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간 관리를 통해 지역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가 서감동 세계마을에서 전기안전 토탈 서비스로 농촌지역 산악 공동 전기안전 재능 기부를 펼쳤습니다. 직원들과 원광대 전기공학과 교수, 학생 등 50여 명은 노인과 저소득층 세대 60가구를 방문해 전기설비 점검과 노후설비 교체 등 재능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익산시 영등일동 주민자치회가 2회에 걸쳐 지역 아동을 위한 그림 그리는 컵 접시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동 100여 명과 미원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그림을 그리며 세대 간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